요즘도 몸이 무거우신가요? 하루하루 힘이 빠지고 기억력은 점점 흐려지는 것 같고 피부는 푸석해지기만 하죠. 혹시 이 모든 변화가 나이 탓이라고만 생각하고 계시진 않나요? 하지만 그 속도 늦출 수 있습니다. 그 해답은 놀랍게도 매일 아침에 차 한 잔에 숨어 있습니다. 중년과 노년의 건강을 35년간 연구해온 가정의학과 전문의 박지성 박사입니다. 저는 수천 명의 환자들에게서 약보다 강한 생활 속 습관의 힘을 직접 보아왔습니다. 특히 오늘 소개할 보이차는 단순히 마시는 차가 아니라 우리 몸 전체를 젊게 만드는 천연 치료제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보이차란 중국 운남성 고산지대에서 자란 찻잎을 특별한 발효 과정을 거쳐 만든 차입니다. 일반적인 홍차나 녹차와 달리 미생물 발효를 통해 만들어지기 때문에 독특한 깊은 맛과 함께 우리 몸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이 보이차가 어떻게 약보다 강한 노화 방지 효과를 보이는지 과학적 근거와 함께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효과는 혈중 지방 감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진대사가 느려지면서 중성지방과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지는 것을 경험하셨을 겁니다. 보이차에 함유된 테아브라오닌과 갈산 성분은 체내 지방의 흡수를 억제하고 이미 쌓인 지방의 분해를 도와줍니다. 실제로 프랑스에서 진행된 대규모 연구에서 12주간 매일 보이차 2잔을 마신 참가자들의 중성지방 수치가 평균 17% 감소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가 직접 진료한 65세 김모 씨의 경우 건강검진에서 중성지방 수치가 250을 넘어 약물 치료를 권했지만 본인이 먼저 생활습관 개선을 요청하셨습니다. 매일 아침과 저녁 보이차를 마시고 3개월 후 재검사에서 중성지방이 180까지 떨어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혈관 건강이 개선되면서 다리 부종도 줄어들고 계단 오르기도 한결 수월해졌다고 하시더군요. 두 번째 효과는 혈당 조절 능력입니다. 당뇨 전 단계나 이미 당뇨를 앓고 계신 분들에게 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보이차의 폴리페놀 성분은 우리 몸의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탄수화물이 포도당으로 분해되는 속도를 늦춰 식후 혈당 스파이크를 예방합니다. 대만에서 실시된 연구에 따르면 제2형 당뇨 환자들이 식사와 함께 보이차를 마셨을 때 식후 혈당 상승폭이 일반 물을 마셨을 때보다 23% 낮았습니다. 이는 혈당 강화제 못지않은 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담당한 70세 박모 씨는 공복 혈당이 130대를 유지하며 당뇨약 복용을 고민하고 계셨는데 보이차를 꾸준히 마신 지 2개월 만에 공복 혈당이 110대로 안정화되었습니다. 세 번째 효과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입니다. 노화의 주범인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것이 젊음을 유지하는 핵심인데 보이차에는 비타민 E보다 50배 강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특히 카테킨과 테아플라빈 성분은 우리 몸의 세포막을 보호하고 DNA 손상을 막아 노화 속도를 늦춰줍니다. 피부 노화 개선 효과도 놀랍습니다. 한 연구에서는 8주간 보이차를 마신 여성들의 피부 수분량이 15% 증가하고 주름 깊이가 12% 감소했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72세 이모 씨는 보이차를 마시기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주변 사람들로부터 피부가 밝아졌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시며 화장품을 바꾼 것도 아닌데 피부톤이 한결 맑아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번째 효과는 뇌 건강과 인지, 기능 유지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치매와 기억력 감퇴입니다. 보이차에 포함된 테아닌 성분은 뇌의 신경전달 물질 생성을 도와 집중력과 기억력을 향상시킵니다. 또한 뇌혈관의 혈액순환을 개선해 뇌세포에 산소와 영양분 공급을 원활하게 만듭니다. 싱가포르에서 실시된 대규모 코호트 연구에서는 65세 이상 노인 2만 명을 추적 관찰한 결과 하루 2잔 이상의 발효차를 마신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인지 기능 저하 위험이 42% 낮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제가 진료한 68세 정모 씨는 최근 들어 이름이 잘 기억나지 않고 방금 한 말을 또 반복하는 일이 잦아져 걱정이 많으셨는데 보이차를 꾸준히 마신 지 6주 후부터 집중력이 개선되고 기억력도 예전처럼 돌아왔다고 기뻐하셨습니다. 다섯 번째 효과는 소화 기능 강화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위장 기능이 약해져
식후 더부룩함이나 소화불량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보이차의 발효 과정에서 생성되는 유익한 미생물들이 장내 환경을 개선하고 소화 효소의 활성을 높여줍니다. 또한 위산 분비를 적절히 조절해 위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소화를 돕습니다. 실제로 만성 소화불량으로 고생하던 74세 최모 씨는 매 끼니 후 보이차 한 잔을 마시기 시작한 지 2주 만에 트림과 복부 팽만감이 현저히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이전에는 조금만 많이 먹어도 속이 더부룩해서 고생했는데 이제는 적당량의 식사도 편안하게 소화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씀하시더군요. 그렇다면 이런 놀라운 효과들이 어떤 과학적 메커니즘으로 일어나는 걸까요? 보이차의 핵심은 바로 특별한 발효 과정에 있습니다. 일반 차잎을 미생물로 발효시키는 과정에서 태아브라우닌, 갈산, 폴리페놀 등의 생리활성 물질이 풍부하게 만들어집니다. 이들 성분은 우리 몸에서 여러 경로를 통해 작용합니다. 먼저 지방대사에서는 췌장 리파아제 효소의 활성을 억제해 지방 흡수를 막고, 동시에 지방분해 효소의 활성은 높여 기존에 쌓인 지방을 에너지로 전환합니다. 혈당 조절에서는 알파 글루코시다아제 효소를 억제해 탄수화물의 포도당 전환을 늦추고, 인슐린 수용체의 감수성을 높여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합니다. 항산화 작용에서는 활성산소와 직접 결합해 무해한 물질로 변환시키고 우리 몸의 자체 항산화 효소 시스템도 활성화합니다. 뇌 건강에서는 혈뇌 장벽을 통과할 수 있는 작은 분자들이 뇌세포를 보호하고 신경전달 물질의 생성을 돕습니다. 이제 실제 환자 사례를 통해 보이차의 효과를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72세 여성인 한모 씨는 고혈압과 당뇨 전 단계 진단을 받고 여러 약물을 복용하던 중 불면증까지 겪게 되었습니다. 밤마다 뒤척이며 2~3시간밖에 잠을 자지 못해 낮에는 극심한 피로감에 시달렸습니다. 처음에는 수면제 처방을 요청하셨지만 저는 먼저 생활 습관 개선을 제안했습니다. 매일 아침 식사 후 보이차 한 잔, 저녁 식사 후 한 잔씩 마시도록 권했습니다. 보이차에 포함된 태아닌 성분이 스트레스를 줄이고 수면의 질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첫 주에는 큰 변화를 느끼지 못하셨지만 2주차부터 잠들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짧아지기 시작했습니다. 4주 후에는 밤중에 깨는 횟수가 현저히 줄었고 6시간 이상 연속으로 잠을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면이 개선되면서 낮 시간의 피로감도 줄어들었고 혈당 수치도 자연스럽게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후 재검사에서는 더욱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공복 혈당이 115에서 98로 떨어졌고 당화혈색소도 6.2에서 5.8로 개선되었습니다. 혈압도 140에서 130으로 안정화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한모 씨 스스로 10년은 젊어진 기분이라고 표현하셨고 피부에 윤기가 돌고 소화도 훨씬 편해졌다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68세 남성인 박모 씨가 있습니다. 퇴직 후 급격한 체중 증가와 함께 기억력 저하를 호소하셨습니다. 간단한 계산도 예전처럼 빠르게 할 수 없고 사람 이름이나 약속 시간을 자주 잊어버려서 우울감까지 느끼고 계셨습니다. 박모 씨에게는 보이차와 함께 규칙적인 운동을 병행할 것을 권했습니다. 매일 아침 30분 걷기 운동 전후로 보이차를 마시고 점심 식사 후에도 한 잔 더 마시도록 했습니다. 보이차의 카페인은 녹차의 절반 수준으로 적당한 각성 효과를 주면서도 과도한 흥분 상태를 만들지 않아 중년층에게 매우 적합합니다. 3주 후부터 박모 씨는 두뇌가 맑아지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신문을 읽을 때 집중력이 향상되고 계산 속도도 예전처럼 빨라졌습니다. 2개월 후에는 체중이 5kg 감소했고 허리둘레도 4cm 줄었습니다. 가장 기뻤던 것은 기억력이 회복되면서 자신감도 함께 되찾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런 효과들이 나타나는 이유를 더 자세히 설명하면 보이차의 미생물 발효 과정에서 생성되는 독특한 성분들 때문입니다. 일반 차와 달리 보이차는 수십 종의 유익한 미생물이 관여하는 복잡한 발효 과정을 거칩니다. 이 과정에서 찻잎의 셀룰로오스와 팩틴이 분해되면서 우리 몸에 흡수되기 쉬운 형태의 활성 성분들이 만들어집니다. 특히 태아브라우닌이라는 성분은 보이차에만 특별히 많이 들어있는 물질로 강력한 항염작용과 함께 혈관 내피세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성분이 혈관벽에 쌓인 콜레스테롤 플라크를 제거하고 혈관의 탄력성을 회복시켜주는 것입니다. 또한 갈산 성분은 간에서 지방 합성을 억제하고 지방산 산화를 촉진해 체지방 감소에 직접적인 도움을 줍니다. 뇌 건강 측면에서는 보이차의 테아닌과 소량의 카페인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합니다. 카페인이 각성 효과를 주면서 집중력을 높이고 테아닌이 과도한 흥분을 진정시켜 안정된 상태에서 뇌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이런 조화로운 작용이 인지 기능 개선과 기억력 향상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보이차를 어떻게 마셔야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올바른 우리는 방법과 적절한 섭취 시기입니다. 먼저 물의 온도는 80도에서 90도 사이가 이상적입니다. 너무 뜨거운 물을 사용하면 미세한 영양 성분들이 파괴될 수 있고 너무 미지근한 물로는 충분한 추출이 어렵습니다. 우리는 시간은 첫 번째 우림에서 3분, 두 번째부터는 5분 정도가 적당합니다. 보이차는 여러 번 우려 마실 수 있는데 보통 5번에서 6번까지는 풍미와 영양 성분을 충분히 추출할 수 있습니다. 같은 찻잎을 여러 번 우려 마시는 것이 경제적일 뿐만 아니라 각각 다른 층위의 맛과 효능을 경험할 수 있어 더욱 좋습니다. 마시는 시기로는 식사 후 30분에서 1시간 사이가 가장 효과적입니다. 공복에 마시면 위 점막을 자극할 수 있고 식사 직후에 마시면 철분 흡수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아침 식사 후와 저녁 식사 후에 마시는 것을 권하는데 아침에는 하루 종일 지속될 신진대사 향상 효과를, 저녁에는 소화 촉진과 숙면에 도움이 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루 섭취량은 두세 잔 정도가 적당합니다. 보이차 한 잔에는 약 30에서 50mg의 카페인이 들어있어 커피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따라서 카페인에 민감하지 않은 분이라면 하루 3잔까지는 부담 없이 마실 수 있습니다. 다만 오후 6시 이후에는 수면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가급적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이차를 선택할 때는 원산지와 제조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좋은 보이차는 중국 운남성 고산지대에서 자란 찻잎으로 만든 것입니다. 해발 1200m 이상의 고지대에서 자란 찻잎은 일반 평지의 찻잎보다 폴리페놀 함량이 두세 배 높습니다. 또한 전통적인 자연 발효 방식으로 만들어진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중에는 인위적으로 발효를 촉진한 속성 보이차도 있지만 이런 제품들은 미생물 발효 과정에서 생성되는 고유한 성분들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정통 보이차는 최소 3년 이상의 자연 발효 과정을 거쳐야 하며 나이가 들수록 더 깊은 맛과 높은 효능을 보입니다. 10년 이상 숙성된 보이차는 특히 위에 부드럽고 소화에도 좋습니다. 보관 방법도 중요합니다. 보이차는 적당한 습도와 통풍이 있는 곳에서 보관해야 합니다. 너무 건조한 곳에 두면 발효가 멈춰버리고 너무 습한 곳에서는 곰팡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실온에서 직사광선을 피해 보관하되 밀폐용기보다는 종이 포장이나 천주머니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보관된 보이차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좋은 품질로 변화합니다. 보이차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함께 실천할 수 있는 생활 습관들도 있습니다. 먼저 규칙적인 식사 시간을 지키는 것입니다. 보이차의 소화 촉진 효과는 일정한 식사 패턴과 함께할 때 더욱 두드러집니다. 또한 적당한 운동을 병행하면 보이차의 지방분해 효과와 혈액순환 개선 효과가 배가 됩니다. 특히 식후 가벼운 산책과 보이차를 함께하면 혈당 조절과 소화 기능 개선에 매우 좋습니다. 30분 정도의 느긋한 걸음으로 산책한 후 따뜻한 보이차 한 잔을 마시면 스트레스 해소와 함께 하루의 피로가 자연스럽게 풀립니다. 수면 습관도 중요합니다. 보이차가 수면의 질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지만 기본적인 수면 환경과 습관이 갖춰져야 그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잠들기 2시간 전에는 보이차 섭취를 마치고 침실을 시원하고 어둡게 유지하며 규칙적인 취침 시간을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보이차의 테아닌 성분이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는데 도움을 주지만 근본적인 스트레스 원인을 해결하고 적절한 휴식과 취미 활동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이차를 마시는 시간 자체를 명상이나 휴식의 시간으로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보이차를 마실 때 주의해야 할 점들도 있습니다. 먼저 과다 섭취는 금물입니다. 하루 4잔을 넘게 마시면 카페인 과다로 인한 불안감이나 불면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카페인에 민감한 분들은 하루 한두 잔으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철분 결핍성 빈혈이 있는 분들은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보이차에 포함된 탄닌 성분이 철분 흡수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철분제를 복용 중이라면 보이차를 마시기 전후 이 시간은 간격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철분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할 때도 같은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신 중이거나 수유 중인 여성들은 보이차 섭취를 제한해야 합니다. 소량의 카페인이라도 태아나 신생아에게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신 중에는 하루 한 잔 이하로 제한하고 수유 중에는 가급적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심장질환이나 고혈압 약물을 복용 중인 분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이차가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 약물과 상호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혈압약을 복용 중이라면 의사와 상담 후 보이차를 시작하고 혈압 변화를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합니다. 위궤양이나 십이지장 궤양이 있는 분들은 공복에 보이차를 마시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비록 보이차가 위에 부드럽다고 하지만 빈속에 마시면 위산 분비를 촉진해 궤양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반드시 식후에 마시고 위 증상이 있다면 의사와 상담 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보이차를 너무 진하게 우려 마시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진한 보이차는 탄닌 함량이 높아 위를 자극하고 철분 흡수 저해 효과도 커집니다. 적당한 농도로 우려서 마시되 쓴맛이 강하게 날 정도로 진하게 우리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수면에 예민한 분들은 오후 늦은 시간에 보이차 섭취를 조심해야 합니다. 개인차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오후 4시 이후에 보이차는 수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불면증이 있는 분들은 점심 식사 후 마지막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약물과의 상호작용도 고려해야 합니다. 항응고제를 복용 중인 분들은 보이차의 비타민 K 성분이 약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항생제나 정신과 약물과도 상호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약물을 복용하는 분들은 의사나 약사와 상담 후 보이차를 시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이차의 품질을 제대로 판별하는 방법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좋은 보이차는 색깔이 맑고 투명한 젓갈색을 띱니다. 우린 물이 탁하거나 이상한 냄새가 난다면 제대로 발효되지 않았거나 보관 상태가 좋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곰팡이 냄새나 썩은 냄새가 나는 제품은 절대 마시면 안 됩니다. 맛으로는 부드럽고 깊은 단맛이 나면서 뒷맛이 깔끔한 것이 좋은 보이차입니다. 지나치게 쓰거나 신맛이 강하다면 발효 과정에 문제가 있었을 수 있습니다. 좋은 보이차는 여러 번 우려도 맛이 유지됩니다. 첫 번째 우림보다 두 번째, 세 번째 우림에서 더 깊고 풍부한 맛이 나오는 것이 정상입니다. 보이차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을 위한 단계별 접근법도 있습니다. 첫 주에는 하루 한 잔으로 시작해서 몸의 반응을 살펴보세요. 속이 불편하거나 잠이 안 온다면 양을 줄이거나 시간을 조정해야 합니다. 둘째 주부터는 하루 2잔으로 늘리고 셋째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하루 두세 잔의 정규 패턴으로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에는 연한 농도로 시작해서 점차 자신에게 맞는 농도를 찾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이차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5년 이상 숙성된 부드러운 제품부터 시작하는 것을 권합니다. 10년 이상 숙성된 고급 보이차는 맛과 효능이 뛰어나지만 가격이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 처음에는 적당한 가격대의 제품으로 습관을 만들어가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보이차를 마시는 동안 몸의 변화를 기록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체중, 혈압, 혈당, 수면의 질, 소화 상태, 피부 상태 등을 간단히 메모해두면 보이차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3개월 단위로 건강검진 수치를 비교해보면 보이차의 장기적 효과를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보이차를 마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건강한 습관은 혼자서 실천하기보다 가족이나 지인들과 함께할 때 더 오래 지속됩니다. 저녁 식사 후 가족들이 모여 보이차를 마시며 하루 있었던 일을 나누는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이런 소소한 의식이 스트레스 해소와 가족 화합에도 도움이 됩니다. 경제적 부담을 줄이면서도 좋은 품질의 보이차를 즐기는 방법도 있습니다.
대용량으로 구매하면 단가를 낮출 수 있고 같은 찻잎을 여러 번 우려 마시면 한 번 구매로 오랫동안 마실 수 있습니다. 또한 계절에 따라 가격이 변동하는 경우가 많으니 적절한 시기에 구매해서 보관해 두는 것도 좋습니다. 보이차와 함께 실천할 수 있는 다른 건강 습관들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분한 수분 섭취입니다. 보이차 외에도 하루 1.5리터 이상의 물을 마시면 신장 기능 개선과 독소 배출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마시는 미지근한 물 한 잔은 하루 종일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만들어줍니다. 규칙적인 식사도 중요합니다. 하루 3끼를 일정한 시간에 적당량씩 드시고 각 식사 후 보이차를 마시는 패턴을 만들어 보세요. 이때 식사는 전체 칼로리의 30%를 아침에, 40%를 점심에, 30%를 저녁에 배분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적절한 운동도 보이차의 효과를 배가시킵니다. 격렬한 운동보다는 매일 30분 정도의 가벼운 산책이나 스트레칭이 더 효과적입니다. 특히 보이차를 마신 후 15분에서 20분 정도의 가벼운 움직임은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소화를 돕습니다. 충분한 수면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하루 7, 8시간의 질 좋은 수면은 보이차의 항산화 효과와 면역력 강화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잠들기 2시간 전에는 보이차 섭취를 마치고 침실 온도는 18도에서 20도로 유지하며 잠들기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이나 텔레비전 시청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트레스 관리 방법으로는 명상이나 깊은 호흡법을 추천합니다. 보이차를 마시는 5분에서 10분 동안 조용히 앉아서 차의 향과 맛에 집중하는 것 자체가 일종의 명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여유가 하루의 스트레스를 줄이고 마음의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보이차의 효과를 더욱 높이는 음식 궁합도 있습니다. 견과류나 다크 초콜릿과 함께 드시면 항산화 효과가 상승합니다. 특히 호두나 아몬드 같은 견과류는 보이차의 뇌 건강 효과를 보완해 줍니다. 또한 생강이나 계피를 약간 넣어서 우리면 소화 촉진 효과가 더욱 좋아집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음식 조합도 있습니다. 우유나 치즈 같은 유제품과는 시간, 간격을 두고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유제품의 칼슘이 보이차의 탄닌과 결합해서 흡수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철분이 풍부한 시금치나 간 같은 음식과도 2시간 정도 간격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계절별로 보이차를 마시는 방법도 조금씩 다릅니다. 여름철에는 실온이나 약간 차갑게 해서 마셔도 좋습니다. 다만 얼음을 직접 넣는 것보다는 우린 후 자연스럽게 식혀서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겨울철에는 따뜻하게 마시되 너무 뜨겁지 않게 해서 천천히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봄과 가을에는 보이차의 효능이 가장 잘 발휘되는 시기입니다. 이때는 하루 3잔까지 늘려서 마셔도 좋고 다양한 숙성도의 보이차를 시도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특히 환절기에는 면역력 강화 효과가 더욱 중요하므로 꾸준한 섭취가 도움이 됩니다. 여행을 할 때도 보이차 습관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작은 보온병에 보이차를 미리 우려서 가져가거나 개별 포장된 티백 형태의 보이차를 준비해서 어디서든 마실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작은 준비가 건강한 습관을 지속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보이차를 마시다가 중간에 중단하게 되었을 때의 대처법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몸이 아프거나 특별한 사정으로 며칠간 보이차를 마시지 못했다고 해서 그동안의 효과가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시작할 때는 처음처럼 하루 한 잔부터 서서히 늘려가면 됩니다. 장기간 보이차를 마신 분들의 후기를 종합해보면 가장 많이 언급되는 변화는 전체적인 컨디션 개선입니다. 하나의 극적인 변화보다는 잠이 깊어지고 소화가 편해지고 피로감이 줄어들고 피부가 좋아지는 등의 종합적인 개선을 경험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변화들이 쌓여서 결과적으로는 약물 의존도를 줄이고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효과로 나타납니다. 특히 70대 이상의 고령자분들 중에는 보이차를 꾸준히 마신 후 정기 건강검진에서 의사가 놀랄 정도로 수치가 개선된 경우들이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혈당, 콜레스테롤, 혈압 등의 수치 개선은 물론이고 인지 기능 검사에서도 또래보다 우수한 결과를 보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보이차가 만능 치료제는 아닙니다. 이미 진행된 질병이 있다면 반드시 의학적 치료와 병행해야 하고 보이차는
건강 유지와 예방의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올바릅니다. 다만 약물 치료의 부작용을 줄이고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개선하는 보조적 역할로서는 매우 훌륭한 선택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이차를 선택할 때 피해야 할 제품들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인위적인 색소나 향료가 첨가된 제품,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의 제품, 원산지가 불분명한 제품, 곰팡이 냄새가 나는 제품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플라스틱 포장재에 오랫동안 보관된 제품보다는 전통적인 종이 포장이나 대나무 포장재에 보관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판매처에서 구매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가능하면 시음을 해본 후 구매하고 판매자가 제품의 원산지, 제조, 연도, 보관 방법 등에 대해 명확히 설명해 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좋은 보이차는 초기 투자 비용이 조금 더 들더라도 장기적으로는 건강 비용을 절약해주는 현명한 선택이 됩니다. 이제 실생활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보이차 생활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미지근한 물 한 잔으로 시작하고 아침 식사 후 30분 뒤에 첫 번째 보이차를 마십니다. 점심 식사 후에는 1시간 뒤에 두 번째 보이차를, 저녁 식사 후에는 30분 뒤에 마지막 보이차를 마시고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각각의 보이차 시간을 단순히 마시는 시간이 아니라 하루를 정리하고 다음을 준비하는 소중한 휴식 시간으로 활용해 보세요. 아침 보이차는 하루 계획을 세우는 시간으로, 점심 보이차는 오전의 피로를 털어내고, 오후를 준비하는 시간으로, 저녁 보이차는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하는 시간으로 만들어 가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이런 패턴이 번거롭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2, 3주만 지나면 자연스러운 일상이 됩니다. 그리고 한 달쯤 지나면 보이차 없는 하루는 뭔가 허전하게 느껴질 정도로 생활의 일부가 됩니다. 이렇게 작은 습관이 쌓여서 큰 건강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약처럼 단번에 드러나지는 않지만 매일 한 잔의 따뜻한 차가 10년 후 여러분의 건강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보이차 한 잔, 내 몸을 위한 선물로 시작해보세요. 이 작은 습관이 혈관을 지키고 뇌를 보호하고 피부에 생기를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무엇보다 약에 의존하지 않고도 건강하게 나이 들어갈 수 있는 자신감을 선사해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는 오늘 마시는 이 한 잔의 보이차부터 시작됩니다. 지금 당장은 작은 변화일지 몰라도 1년 후, 5년 후, 10년 후에는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가장 소중한 습관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지인분들께도 꼭 공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